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학적 지식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학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배우는 학습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며, 그러한 수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수학적 지식과 이해의 본질을 터득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에게 수학적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학적 지식입니다. 수학적 지식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또 정의되고 분류되었습니다. 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피아제가 분류한 수학적 지식의 유형을 주로 살펴보면서 공부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물학자이며 구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와 관련돼서는 수학학습 심리학을 학습할 때 피아제는 한두 시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아제는 스위스의 생물학자로서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 백그라운드에 기초해서 학생들 또는 아이들이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한 피아제의 이론과 지식은 현재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의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피아제의 기본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가 설정한 기본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은 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 의해 구조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화된다는 말은 구성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이런 전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식은 개인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지식의 어떤 개인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동들은 주어진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아제는 지식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 수학적 지식, 세 번째는 사회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관여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각각의 지식의 유형과 그 의미,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데 관여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물리적 지식입니다. 물리적 지식인데요. 피지컬 knowledge, K는 피지컬 knowledge를 약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되는데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예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해보면은, 만약에 어린 아이한테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집이란다, 이런 것도 집이란다, 이런 것도 집이란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집이라는 개념을 추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경험을 먼저 시작해야겠죠. 물리적인 경험이라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집이란다, 집이란다, 집이란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과정에서 집이 갖는 핵심적인 특성을 추상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상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즉,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이질적인 속성을 버리고 공통적인 속성만 추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이어서 집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 경험의 특징은 대상 그 자체가 지닌 특징으로부터 추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화를 대상으로부터 추상화라 그럽니다. 대상으로부터 추상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 지식을 습득하는 인정 메커니즘을 경험적 추상화입니다. 경험적 추상화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적 추상화. 그래서 정리하면 아이들은 경험적 추상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지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또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색깔인데요. 어떤 아이에게 빨갛다 또는 빨강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빨강이 있는 여러 가지 물체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뭐에서 이렇게 크레파스도 보여줄 수 있겠죠. 크레파스. 자 이것이 빨강이다 이렇게 보였죠. 그렇죠? 크레파스를 이렇게 그리나요? 빨강이다. 또 두 번째는 다른 빨강이 묻어있는 빨간색 잉크를 보여줄 수 있겠죠. 빨간색 잉크. 그럼 아이는 이런 빨간색에 포함된 이런 물체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빨강이구나.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특징을 추상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빨강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강이라는 것은 특징이 빨강이라는 속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빨강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추상화할 때 이 빨강이라는 어떤 색깔이라는 성질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물리적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부터의 추상화라고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어떤 물체에 대한 개념, 구슬, 그렇죠? 사과, 개 이런 어떤 국어적인 이런 개념들을 형성하는 개념들은 경험적 추상화를 통해서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적 추상화를 통해서 형성된 지식은 물리적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 피아제가 강조한 지식은 논리 수학적인 지식입니다. 좀 말이 어색합니다만은 logical mathematical knowledge 논리 수학적 지식입니다. 일단 논리 수학적 지식의 핵심적 특징은 관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관계.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관계에 대한 지식이다. 일단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는 나 혼자 하나의 물건에는 관계란 말이 성립하지 않죠. 최소한 관계란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그 이상의 물체나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관계란 말이 성립합니다. 앞서 물리적 지식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논리수학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에 대한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수학적 지식은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을 대상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런데 논리수학적 지식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예가 없는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이죠. 대체로 이러한 지식은 뭐에 해당될까요? 수학적 지식과 관련이 있죠. 지난 시간에 추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상화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물리적 지식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술이라는 잘못되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술이라는 개념과 수 3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구슬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이죠. 그렇죠? 또 개, 꽃, 이것은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험적 추상화를 통해서 개념이 구성된다. 그때 개념 지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숫자 3이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입니까? 존재하나요? 이 숫자 3이 현실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구슬 3개가 숫자 3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슬 3개가 구슬이 3개가 이 3개가 곧 3이라는 개념과 동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구슬을 3개가 있었어요. 이 구슬 3개를 이용해서 인간이 어떻게 3이라는 개념을 구성하죠? 어떻게 구성하죠? 그래요. 이 구슬 3개, 이 3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은 구슬 3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슬 3개에 대해서 인간이 가하는 행동을 통해서 3이라는 개념을 추상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죠. 행동. 또 구슬이 3개 있었어요. 이번에는 연필이 3개 있었어요. 그럼 또 3개죠. 하나, 둘, 셋. 그럼 이것도 3개고 이런 것도 3개네. 그래서 구슬을 세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함으로써 3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물리적 지식과 논리 수학적 지식이다. 지식이 있습니다. 물리적 지식은 구체적인 현실에 있는 거예요. 꽃이라든지 개라든지 구슬이라든지. 논리 수학적 지식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수학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 지식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은 경험적 추상화입니다. 논리 수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은요? 그래, 이것은 반영적 또는 반성적 추상화를 합니다. 경험적 추상화와 반성 추상화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 경험적 추상화는 그 물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의 추상화예요. 추상화. 근데요, 반성적 추상화는요, 물체가 가진 본질적 소양, 즉 여기서 예를 들었듯이 요 구슬 3개가 곧 3은 아니잖아요. 구슬 3개 자체가, 우리가 3이라는 개념은 구슬 3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슬 3개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 둘 셋 세거나 3개씩 모으거나, 그렇죠? 이런 모으는 행동, 그렇죠? 인간의 행동으로부터의 추상화라는 거죠. 아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추상화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하게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차이점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논리 수학적 지식은 관계로 이루어진 진실이라고 했으며 마음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예가 없는 수학적인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속에서만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수학적 지식 3이라든지 분수 2분의 1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과 3개에서 출발했지만 어떤 물건이 3개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 사과 3개가 곧 3이라는 개념이 사과 3개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과를 세거나 그렇죠? 말로 하거나 이런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추상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면대면 수업에서는 좀 여러분에게 설득 가능한데 제가 온라인이라 조금 설득이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피아제는 모든 논리 수학적 개념은 주체 자신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추상화가 앞에 했던 논리 수학적 지식에 의해서 추상화의 핵심은 물체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체 자신 빨갛다는 물체 자체가 가진 속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화의 초점이 물리적 지식에서는 물체에 있는 거예요. 반면 논리 수학적 지식은 그 추상화의 주체가 물체가 아니라 곧 추상화하는 주체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추상화의 주체가 물체에 있어요. 물체. 반면 논리 수학적 지식은 인간의 행동에 있다는 거죠. 인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다음 세 번째 지식은 사회적 지식입니다. 관습적 지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사회마다 악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호라든지 언어라든지 다르죠. 그래서 언어, 도덕, 규칙, 가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세 가지 지식 중에서 피아제가 가장 강조한 지식은 뭐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논리 수학적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논리 수학적 지식. 심지어 물리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으로 사회적 지식은 학생들의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피아제가 분류한 세 가지 지식을 살펴봤는데 특히 물리적 지식과 논리 수학적 지식의 차이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꼭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지식 영역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지식이 있어요. 주로 이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주로 이제 하이어볼트라는 학자가 분류한 개념입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개념적 지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개념적 지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말하는 개념적 지식과 수학교육에서 말하는 개념적 지식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 지식은 앞에서 말한 피아제가 말한 어떤 논리 수학적 지식과 그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적 지식은 정의를 내리면은 개념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지식입니다. 개념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지식이다. 아까 관계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논리 수학적 지식의 기본적인 전제가 관계로 이루어진 지식이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개념적 지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들이 네트워크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개념적 지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분수예요. 분수는 당연히 소수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분수와 소수는 당연히 또 나눗셈과 연결이 됐겠죠. 또 분수는 곱셈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곱셈은 또 뭐가 연결되어 있겠어요? 덧셈과 연결됐겠죠.
나눗셈은요 또 뺄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또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머릿속에 각각의 지식들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상태, 지식이 연결망, 네트워크로 된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개념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식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연결된 상태, 그것을 개념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형식이 아니면요 개념적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식이 네트워크, 즉 촘촘히 잘 연결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주로 사용 방법이 마인드맵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져 있겠죠. 먼저 삼각형이란 삼각형이다. 다음에 뭐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각이란 무엇인가? 각이란 무엇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은 정삼각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삼각형.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개념적 지식의 이러한 발달은 철저하게 개념 사이, 정보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도 학생들에게 개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과 지금 배워야 할 개념들을 서로 잘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오늘 배워야 할 지식, 그렇죠? 또 앞으로 배워야 할 지식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지식은 절차적 지식입니다. 개념적 지식이란 것은 앞에 말했듯이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지식이라면 절차적 지식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절차적 지식은 크게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절차적 지식은 수학에서는 다양한 기호와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호 또는 형식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덧셈, 뺄셈, 부등호 이런 것들, 이런 기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학적인 과제 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의 특성 형식화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리즘은 한 단계 한 단계 계산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 절차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한 절차에 대한 지식, 이것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세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자릿수를 맞춘다. 두 번째 이르자리를 계산한다. 세 번째 십의자리 계산한다. 네 번째 백의자리를 계산한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곧 알고리즘이고, 이러한 순서에 대한 지식이 바로 절차적 지식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나눗셈 또는 분수에 대한 지식, 분수의 곱셈. 지난 예를 들었죠?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를 어떻게 하느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이게 바로 절차적 지식이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지식과 개념 지식을
비춰봤을 때 현행 교육 과정은 어떤 어떤 개념적인 이해보다 개념적 지식보다는 알고리즘, 특히 계산 순서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산을 가르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교과에서 제시된 형식된 알고리즘 말고 학생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child invented, 그렇죠? 학생이 스스로 발명한 알고리즘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할 거라고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수학적 지식의 유형, 피아제의 세 가지 지식, 그 다음에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